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중권 씨가 윤건영 전 청와대 상황실장을 직격했습니다. 자, 진중권 씨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달립니다. 자, 지금 조국 사태, 그리고 추미애 사태, 그리고 지금 이 김남국 변호사 사태까지 이 진중권 씨의 입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바로 지금 서울 구로을 박영선 의원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윤건영 전 실장이 이 조국 사태의 주인공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진중권 씨의 주장이지만 들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진중권 씨는 아시다시피 자유우파 진영 사람이 아닙니다. 저쪽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정보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진중권 씨의 직격탄 상당히 아프겠는데요. 자,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윤건영 전 실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진중권 씨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조국 사태의 발단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이다.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온갖 의혹으로 국민에게 부적 판정을 받았을 때 조국 임명 강행을 주장한 게 바로 윤건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건 진중권 씨의 주장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진중권 씨는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자, 진중권 씨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쏟아지는 비리 의혹에도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후보를 낙마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억지로 조국을 적격으로 만들기 위해 도덕의 문제를 형법의 문제로 치환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 진중권 씨는 청문회는 법적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법정이 아니다. 한 인물이 공직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을 가졌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그래서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는 위장전입 하나만 가지고도 낙마했던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윤건영이 유죄만 아니면 도덕적이다라는 궤변으로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무너뜨렸고 문바들이 일제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되뇌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문제는 이 윤 전 상황실장이 청와대 밖의 상황을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한 게 아니라 킹메이커 양정철의 뜻을 전달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나라가 서초동 광화문으로 두 쪽이 나고 대통령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정치적 오류를 저지른 분이 문책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공천을 받는다는 데 있다. 윤건영은 청와대에서 국회로 둥지를 옮기려는 70여 명 청돌이들의 대장격이다. 이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할 기세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에서 자꾸 뜨악한 일이 벌어지는 건 이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진중권 씨의 이 글에 대해서 윤건영 전 실장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진중권 씨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중권 씨의 말처럼 자,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계속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윤건영이라는 상황실장이 이 상황을 제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고 정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뜻만 전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중권 씨의 주장입니다. 자, 이 진중권 씨의 말처럼 정말 윤건영 씨가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 강행을 주장한 장본인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이런 보도가 당시 나왔던 기억은 납니다만 이게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씨는 빨리 진중권 씨한테 반론하십시오. 자, 그 기회는 알아서들 하시고. 자, 어쨌든 이 진중권 씨의 이 말을 들어보면 청와대는 이렇게 조국 사태의 책임자일 수 있는, 아무리 윤건영 씨가 이 진중권 씨의 말처럼 양정철의 말을 따랐다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청와대의 상황실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대로 전달했느냐, 아니면 전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따르지 않았느냐, 이것들은 역사가 규명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진중권 씨의 말처럼 이 윤 전 실장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광화문 서초동으로 국민이 두 쪽이 났는데도 서울 구로울 민주당에서는 정말 텃밭인데 이런 곳에 내리꽂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청와대 출신 중에서, 문재인 청와대 출신 중에서 이번 선거에 뭐 70명이 출마한다, 80명이 출마한다 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진보 성향의 정치 평론가까지도 이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비판할 만큼, 그쪽 진영에서도 비판할 만큼 지금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이 너무 많이 지금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박근혜 청와대 출신, 이명박 청와대 출신은 뭐 박근혜 출신은 20명, 이명박 출신은 8명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청와대 출신 정말 많습니다. 이거 진중권 씨의 말처럼 이 70여 명 청도리의 대장이 윤건영 씨라면, 자, 정말 선거가 끝나면 이들은 국회, 민주당을 장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상당히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의 이 뭐랄까요,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배지를 쫙 단다 그러면 민주당도 완전히 문재인 청와대 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진중권 씨의 말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자, 진중권 전 교수는 말합니다. 노무현의 노사모와 문 대통령의 문골 오소리를 비교해보자면 이 같은 팬덤이라도 둘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386을 통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586이 된 이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애초에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져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대통령의 입에서 마음의 빚을 졌다느니 하는 뜨악한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맞는 말 가르쳐도 합니다. 자, 보수에서는 이들을 친북 주사파라고 공격하지만 초점을 빗나간 공격이다. 이석기나 이정희로 대표되는 옛날 통진당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이들은 이념적 의미에서의 주사파는 아니고 그냥 전대협 활동을 인연으로 이리저리 엮인 이익집단에 가깝다. 저는 이 말에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지금 자꾸만 우리가 이념으로 뭐 주사파니까 나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을 못하고 무능하니까 나쁘다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주사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아우. 그리고 저는 제가 직접 경험자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던 1980년대 초 온통 운동권 판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쪽 운동권하고 좀 많이 싸웠던 편입니다. 대학신문 기자를 했는데 워낙 운동권들이 설치니까, 아니 운동권도 진정성 있게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신문 기자하면서 운동권 총학생회를 몇 번 공격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 외국 나가는 거 비판하면서 니들은 왜 학교 돈으로 총학생회 간부들이 외국에 나가느냐, 그 칼럼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제가 그 운동권 서클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이유도 논쟁을 한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당히 싸우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운동권을 비판한 이유는 운동권 했던 사람들,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했던 운동권 출신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클 들어갔더니 뭐 나보고 나가랍디다. 당신은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는 대학생도 아니라나 뭐라나. 그래서 저는 데모를 안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꼭 뭐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저도 586이지만 586이 운동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저는 싫습니다. 586 중에도 저처럼 운동권하고 싸우고, 아니 제가 무슨 뭐 특별히 정치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허황된 주장을 하니까 저 굶어 죽어가는 북한을 저렇게 신격화하는 인간들하고 어떻게 같이 서클을 합니까? 아무튼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지금 자꾸 586 하니까 전부 다 운동권으로 매료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86 중에도 운동권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사판이 이런 식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를 비판하는 이유는 이익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문제됩니까? 우리 편이면 잘못을 해도 봐주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익집단 패거리가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패거리 지어가지고 우리 편이면 해주고 저쪽 편이면 무조건 불이익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 이 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됐고 그거는. 자, 그러면서 진중권 씨는 말합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 옛날 NL 운동권의 습속이 여전히 남아있다. 혁명 이론보다 의리가 중요하다는 게 NL 품성론의 핵심이고 조국을 조기에 쳐내지 않고 지금도 잘라내지 못하는 것도 그와 관련되어 있다. 역시 진중권 씨는 그쪽 사람이니까 잘 안 해요. 자, 시민사회에서라도 이들을 감시하며 이들이 자유주의 정치문화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견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진중권 씨의 말처럼 청돌이들이 막 날뛰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민주당 그 뭐 공천 발표를 좀 했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예비후보 6명이 경선 없이 본선에 직항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요. 뭐 여러 명, 38명 단수 추천 후보를 확정했는데 보니까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 서울 양천을, 진성준 전 정무비서관 서울 강서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충남 공주 부여청량,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 충남 보령서천,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 충남 아산갑, 조항기 전 제1부속비서관 충남 서산태안 이렇게 다 단수 추천됐습니다. 물론 뭐 이들 중에서 훌륭한 분도 있겠죠. 뭐 제가 뭐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다 나쁘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훌륭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트렌드를 보면 민주당은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잘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짙습니다. 진중권 씨의 말처럼 지금 청돌이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하면 다음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합니다. 어쨌든 진중권 씨는 그쪽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생리를 잘 알고 이렇게 윤건영 전 실장을 융단 폭격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진중권 씨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